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전기차 어벤져스 결성입니다. 삼성, LG, SK, 한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3사와 현대차가 만났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한국판 배터리 동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44종을 선보이고 이 가운데서 23종은 순수 전기차로 출시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5월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고 지난달에는 LG화학 오창 공장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SK이노베이션 서산 배터리 공장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건데요. 이로써 국내 4대 그룹이 전기차 어벤져스를 결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정 부회장의 배터리 회동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식이 치솟고 있다는 점도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전날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는 14% 오르면서 지난 4거래일 동안 4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신흥 SEC가 9.14% 상승, NNF도 8%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으로 거론이 되면서 알루미늄 쪽에도 훈풍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사마 알미늄이 상한가를 기록하고요. 조일 알미늄도 1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기차 어벤져스가 결성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또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도 함께 올려주셔야 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고 갈까요? 경제야 살아나자님, 또 예쁜 천사님도 오셨고요. 이병진님 일부에 어디 가신 거예요 하셨는데 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진섭님 오셨고, 쫄보님, 또 블루폭스님, 송필님도 종목 올려주셨습니다. 주미영님도 반갑고요. 저 오늘 2부 함께하는 동안 또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이 전기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진짜로 곧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 걸까요?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움직임이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잘 나가고 있죠. 테슬라의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또 전기차 시장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현대차가 2025 전동화 플랜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배터리 3사와 회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그 회동이 마무리가 됐고, 자, 그럼 이 플랜이 무엇인지, 무엇이길래 이렇게 부회장이 직접 움직이면서 회동까지 한 건지 일단 이 플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이 플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2025 전동화 플랜이 뭐냐면요. 전동화 차량을 이제 44개까지 44개 차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네. 이제 거기 세부적으로 보면 하이브리드가 13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 전원 코드가 있는 하이브리드죠. 이거 6개, 그 순수 전기차를 22개, 또 수소차를 2개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2025년까지. 네. 그리고 2025년까지 전동차의 연간 글로벌 판매를 67만 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여기 전기차 쪽에 상당히 좀 시동을 많이 걸겠다는 그런 플랜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래 산업이라든지 좀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이 플랜 내용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지금 아까 헤드라인으로 뽑으신 게 이제 어벤져스 결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토르도 보이고, 그다음에 헐크도 보이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언맨도 보이는데. 누가 제일 셀까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는 안 보이던데요?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결성을 했긴 했는데 어벤져스일까 싶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그냥 현대차가 이제 지금은 전기차 쪽으로 안 가면 안 되죠.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배터리를 좀 수주를 빨리 받는 게 원활하게 또 받는 것도 요즘에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과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만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전동화 플랜을 보면서 약간 느꼈던 건
약간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함정이. 어떤 함정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약간 힌트를 준 게, 네.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수소차를 안 좋아하잖아요. 잘 안 네. 아실 거예요. 그냥 이 토마토 시청하시는 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수소 연료 전지는 오케이. 그래서 에스퓨얼 셀 괜찮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차, 그러니까 수소차는 별로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수소차의 넘버 원은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우리는 현대차가 많이 밀잖아요. 네네. 근데 전동화 플랜에서 그 수소차 2개밖에 안 만든다 그랬어요. 아. 전기차 44종 만든다. 그쵸. 전기차에 좀 더. 그러면 여러분 비중이 생각이 크죠. 만약에 내가 수소차를 현대차가 이게 될 거라 생각하면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느끼기에 하차 싶은 거 아닌가 아이고.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니 너무 네.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네.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냥 결국에는 그거죠. 수소차를 어쨌든 뭐 주력으로 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시대적인 흐름은 전기차로 간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뭐 네. 저는 뭐 한 번 또 뭐 그 이야기를 꺾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가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미래에는 정말 전기로 가는 차가 더 도로에 많이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되는데 어쨌든 이 현대차가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이 배터리 3사와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이 SK에 대한 방문으로 회동이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을까요? 뭐 잘해보자 이제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잘해보자 그러니까 했을까요? 그 어벤져스 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이제 이렇게 뭐 나왔는데 이건 동맹이잖아, 동맹.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만난 부분이 뭐 동맹을 결성하고 그런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쪽이 내년부터 공급 부족 얘기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네. 왜냐하면 유럽 쪽이 워낙 지금 전기차 많이 만들어대 가지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결국 옛날 그 내연기관차로 보면은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렇죠. 그러니까 원유 시추하는 데가 지금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업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데랑 관계를 좀 잘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이제 시동을 걸면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뭐랄까요 준비를 좀 시키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행보였다 우리 보이고. 이거 할 거니까 좀 잘 예. 도와줘. 약간 예. 이런.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배터리 공급 부족 얘기가 지금 내년부터 나오는데 그거 뭐 확보해놔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고 배터리사들도 현대차에서 지금 전기차 플랫폼 지금까지 전기차 만들고 있죠 현대차가 네.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만드는 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에요. 옛날 내연기관 차에다가 그냥 모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내년부터 나올 전기차는 EGMP라고 해가지고 네.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가지고 전용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하는구나. 배터리사 입장에서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관계를. 그런 부분에서 만났다고 보고 네. SK 이노베이션이 1차 공급했었고요. LG화학 2차 공급사가 되고 아마 3차 공급도 SK 이노베이션이 또 할 것 같아요. 삼성 SDI는 왜 만났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고체 전지 쪽에 이제 협력을 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 다 이제 지나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이번 만남은 뭔가 좀 전기차 쪽을 확실하게 좀 이제 해보겠다 현대차가 그러니까 우리 많이 좀 도와달라. 그리고 이제 배터리사들도 우리랑 관계를 잘 해보자. 뭐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배터리사 입장에서도 뭐 테슬라나 폭스바겐도 이제 자체 배터리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배터리사들도 테슬라에 끊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또 현대차를 잘 도와줘서 같이 이제 상생을 해야 되는 그렇죠. 움직임이 예, 근데 있죠. 배터리사 입장에서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도요타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일본이랑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도요타에서 온다고 안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에서 온다 그러면 어서 네네. 오십시오. 맨날 어서 오십시오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제 사업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만났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두는 거지 사업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현대차가 꼭 우리나라 여기만 만나지 않고 다른 데 갔을 수도 있죠. 파나소닉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같이 이제 협력을 좀 하고 중요한 의미는 현대차가 이제는 전기차 쪽에 정확하게 이제는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있는 부분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직접 이제 배터리 3사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가 좀 잘 풀렸겠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신규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그럼 그 약간 뭐라 그래야지? 그렇게 만나가지고 뭔가를 뭐 계약을 하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쵸. 네 그래서 인사 그냥 정도? 이거 우리 좀 할 테니까 우리 이제 전기차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할 거야. 그때 너희 좀 도와줘라기보다 좀 공급 원활하게 해줘라고 했을 거고 사실 뭐 지금 앞서 신규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니 뭐 돈만 주면야 우리는 하지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네. 약간 뭐라 그냥 약간 보여주는 좀 것도 있고 한 것 같긴 해요. 그냥 우리 이렇게 갈 건인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거야 이런 거. 그리고 배터리사 입장에서도 야, 우리 뭐 새로운 소위 말하면 고객사도 생기는 거야. 뭐 서로 뭐 좋은 거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뭔가 구체적인 거 나온 건 없으니까 그렇게 네네. 보시면 되고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삼성 SDI랑은 전고체 관련 쪽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쪽이 지금 아무래도 다른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대비해가지고는 물량이 좀 덜하니까 일단 원활하게 좀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SK 이노베이션을 한 것 같고 뭐 LG화학과 관련된 부분은 뭐 다 만났는데 LG화학은 안 만날 수 없으니까 네.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 큰 의미는 안 둡니다. 큰 의미는 안 두고 오늘 본 거 중에서 그냥 느낌은 이거예요. 아 이제 현대차도 조금 이제 전기차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의지라고 보고 이걸 뭐 다른 거로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3사가 만나서 뭐 2025년 뭐 어벤져스를 결성했다라고 이제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오늘 그러면 2차 전지주가 올라간 거는 여기서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뭐가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다라면 2차 전지 올라간 건 아무래도 테슬라 때문일까요? 어제도 진짜 많이 올랐고 저희 이제 방송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뉴욕 증시 네. 보잖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요새 맨날 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이야기가 테슬라 미쳤다. 테슬라 만슬라 가겠다. 이런 얘기 올라오거든요. 이 테슬라가 우리 국내 배터리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체크하세요? 뭐 사실 지금 요즘에 테슬라는 뭐 2차 전지의 결국에는 기준점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뭐 테슬라 떨어지면 2차 전지 떨어지는 약간 그런 경우고요. 사실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이제 테슬라 중국 공장에 LG화학이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네. CATL이랑 함께 납품을 하니까 원래는 사실 이제 파나소닉이랑 이제 좀 이제 협업을 많이 하다가 이제 테슬라도 써보니까 이제 파나소닉이 사실 잘 안 맞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제일 처음부터 이제 원통형 관련 쪽이 원래는 아니라고 했었어요. 별로 이 자체가 효율이 안 좋다고 했는데 테슬라가 본인들이 거기에 이제 설계를 좀 바꾸면서 조금 더 이제 효율을 높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거 누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꾸면서 이제 이 각형이나 그다음에 파워증 이렇게 바꾸면서 결국에는 이제 고객사가 바꿔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그래도 지금 앞서 지금 한보람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테슬라도 사실 자기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만드는 것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배터리니까. 어쨌든 경쟁력을 키워야 네, 되니까. 이걸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테슬라도 이쪽에 좀 관심을 둡니다. 근데 테슬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보다는 바로 전고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네. 테슬라가 본인들이 배터리를 완전히 이제 기가 팩토리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다 이 만드는 시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건 있잖아요. 본인들이 만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만드는데 오히려 그냥 사서 하는 게 더 단가가 싸면 사실은 그거를 맡길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 요리할 때도 내가 재료 사는 게 더 많이 오르는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냥 사면 그냥 네. 사는 게 훨씬 더 그럴 쌀 수도 수도 있으니까. 있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지나치게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국내 배터리들 앞으로 좀 관련주들 어떻게 갈까요? 전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고요. 테슬라가 여기서 확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확 꺾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또 테슬라 쪽에 또 후광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또 수혜주니까 LG화학 쪽에 또 납품하는 뭐 소재, 그다음 부품 업체들은 또 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뭐 흐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내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시각을 주셨는데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테슬라가 이제 미쳤죠. 네, 이제 그러니까요. 미쳐서 이렇게 미쳤기 때문에 이제 근데 지금 4월, 5월 달, 6월 달도 테슬라는 이제 시세를 주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 주업들이 같이 이제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테슬라 움직임에 그 폭만큼 거의 따라가면서 움직였는데 네. 요즘에 보면은 테슬라가 어제 13%나 움직였는데 오늘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움직이죠. 맞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테슬라를 보면서 저거는 너무 과하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들을 보는 건데 그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는 LG화학이잖아요. 네. 다른 데들은 왜 움직일까?
그거는 이제 테슬라를 보면서 유럽 전기차 업체들이 배가 아플 거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하지 않겠느냐.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한 움직임들이 더 빨라질 거고. 네네. 그러면은 뭐 테슬라 이외의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상당히 속도감을 낸다면은 전기차 시장은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삼성 SDI도 가고 다른 이제 소재업체들도 다 가고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테슬라와 관계없이 전기차 섹터는 계속해가지고 우상향이 될 텐데 단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단기 급등이 돼 있다면은 단기 조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1,500불까지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1,500불 간다 근데 지금 1,400불 넘었어요. 그러니까 1,500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아마 하루면 갈 오늘 수도 갈 있어요.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미국도 보면 한 번씩 차익 매물 나오면 또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때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간다면은 따라 올라가는 폭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럼 테슬라가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전기차 업종은 한번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아마 눈높이가 그렇게 다 맞추는 업체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어요. 2차 전지 이번 실적이 그래서 2분기 실적 단기 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 수준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빌미가 돼야 좀 조정받을 수는 있는데 그럼 사야죠, 그러면. 조정받을 때 사자. 그때 사야죠. 앞으로 계속 상승 여력이 근데 이제 있다. 이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반반이에요. 조정 그렇게 크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요? 이제 왜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는 한 3년간 지금 성장을 할 섹터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계속 그쪽으로 매가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살짝 조정받을 때 조금 사고 많이 조정받으면 좀 많이 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매수 대응을 좀 해볼 만한 섹터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로또야 나에게님께서 현대차도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어쨌든 현대차가 만드는 건데 현대차 주가는 오늘도 좀 빠졌어요. 이게 아직 뭐 눈에 보일 만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전기차가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이 플랜대로 잘 성공을 해서 2025년도에 성공을 한다. 그때까지 그러면 갈 수 있는 건지 기대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뭐 저는 이제 대표적인 뭐 현대차 안티 전문가거든요. 또요? 아니, 현대차 말고? 제가 현대차? 이제 거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마토 2017년에 토마토에 출연을 했거든요. 네. 2017년부터 제가 단 한 번도 매수 의견을 드린 적이 없는 현대차는? 종목이 몇 개가 있어요. 네. 현대위아, 뭐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OCI 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절대 사지 마라라는 쪽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이제 테슬라가 잘 가는 이유는 제품 믹스가 없어요. 그냥 온리 전기차잖아요. 제품 믹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차가 가는 흐름을 다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사실 전기차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결국에 내연기관이 잘 팔려야 돼요. 근데 내연기관이 잘 팔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가 나올 때 잘 팔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약간 이렇게 호기심이 좀 많고 제가 약간 얼리어답터 약간 기질이 많아서 제가 그러니까 웬만한 출시된 전기차는 저는 다 몰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현대차의 아이오닉도 몰아봤고, 니로도 몰아봤고, 코나도 몰아봤고, 뭐 볼트도 몰아봤고, 그다음 테슬라도 S, X,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벤츠 EQC도 부지런하시네요. EQC까지 제가 다 몰아봤거든요. 그래서 느낌은 확실하게 온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현대차는 이 전기차라는 것도 브랜드를 못 따라가겠다. 브랜드 이미지가 고스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만들었다라는 게 결국에는 현대차라는 브랜드가 그 이미지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면 이런 거예요. 제가 느꼈던 건 딱 하나, 그러니까 테슬라만 좀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없었던 차기 때문에 몰았는데 야, 되게 이거 신기하네. 와, 이거 공간도 엄청 넓네. 그래, 미래에, 그래, 뭐, 소위 말해 자율주행이 되면, 뭐, 이제 인포테인먼트 쪽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색다르다는 느낌 확실하게 들었고, 그 다음에 벤츠 쪽은 느꼈어요. 역시 벤츠는, 역시 벤츠다. 전기차도 벤츠다라는 느낌 들었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전기차도 역시 현대차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기차로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현대차가 확 성장할 것 같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의 뭐 만약에 도요타가 만들면 그냥 그 도요타가 만드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갈 것 같고요. 뭐 폭스바겐이 만들면 폭스바겐이 만드는 거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시대로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현대차가 치고 나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이번에 동맹으로 인해서 좀 박차를 가하면 좀 체질 개선이 되면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셨구나. 대리운전 하시나. 보셨어요? 제가 대리운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차를 하도 많이 몰아봤다고 하니까. 제가 차를 대리운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차를 좋아해서.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도 짧게만 들어볼게요. 현대차도 갈 수 있을까요? 좀 응원하는 댓글들이 좀 올라오고 전기차 있는데. 때문에 가지 못하죠 지금.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아니요, 괜찮아요. 더 해요? 조금 더 해주세요. 네. 예, 해주세요.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 전기차가 아니라 자동차 그 회사들 중에서 제일 시총이 지금 높아져 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럼 실제 그렇게 나오냐면 그렇지 않아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요.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고 퍼스트 무버로서의 멀티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지 현대차는 후발주자고 그 실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현대차가 전기차 회사로 평가를 받으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때문에 가지는 못할 것 같고 네. 다른 부분에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해서까지 좀 전망을 체크해드렸는데 그 대리운전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으셨나 봐요. 네, 그런데요. 제 네. 대리운전은 안 하고요. 아니, 너무 웃겨서요. 웃겨서. 부지런하게 또 직접 이제 실험을 해보고 주가를 또 체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좀 대응 전략이라든지 탑픽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부터 볼까요? 우리 국내 배터리 업종, 뭐 2차 전지 어느 쪽 보세요? 뭐 다 좋아요, 사실은. 다 이제 소재 업체들 다 괜찮은데 네. 그러면 첨보 일단 얘기를 좀 해보고요. 첨보. 네, 네. 첨보는 이제 요즘에 배터리를 만드는데 옛날보다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에 대한 성능 요구가 더 높아졌거든요, 기대치가.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이 가고 한번 충전하면은 더 많이 가고 그리고 더 세고 출력이 더 세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제일 일반화된 게 지금 첨가제 넣는 거예요. 양극재 쪽에는 실리콘 첨가제 넣는데 이제 전해질 쪽에 첨가제 넣는데 그 첨가제를 만든 업체가 첨보예요. 네. 증설하고 있고요. 이거 만들면 계속 팔리기 때문에 증설할 때마다 계속 다 팔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증설하면은 그만큼 그 매출 늘게 돼 있고 올해 증설이 그 1차, 2차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점프업 하거든요. 2분기 실적이 지금 생각보다 좀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눌려가고 또 쉬어갈 수 있어요. 첨보는 지금 만약 쉬어간다면은 괜찮은 종목이고요. 네. CIS가 이제 전고체 전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CIS가 일단 전고체 전지를 연구실 단계에서는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그 양산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2, 3년 안에 하게 될 겁니다. 전고체 전지는 지금 있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상당히 그 강점이 많아요. 안 터지고 네. 그리고 이제 오래 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튬이온 전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섹터를 보기 때문에 네. CIS도 계속해서 주목할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은 첨보 그리고 CIS였고요. 문서진 전문가님의 종목 체크해 볼까요? 네, 앞서 지금 신기수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그 두 종목을 모두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가져올까 하다가 네. 저는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어서 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요. 네, 이거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이 코발트 비중이 줄거든요. 양극재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코발트 쪽이었는데 이게 코발트가 매장량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코발트가 히토류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또 히토류 문제가 있으면 또 공급이 원활하게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가도 높습니다. 그래서 네. 코발트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이제 이 구하기 쉬운 니켈 쪽의 비중을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이제 함유량 굉장히 높여놓는 이 하이니켈 쪽이 있는데 네. 하이니켈 관련 양극재 넘버원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하이니켈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쪽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2차 전지 관련 종목의 대장이죠. 원래 맞아요. 대장주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대장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잠깐 이게 채팅방을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 이야기가 나오셔서 네네. 제가 잠깐 코멘트를 해드리면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경쟁사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박 일렉포일 자체가 물론 이제 전고체로 가면 없어진다 이런 것도 있겠지 하지만 전고체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이제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건 그거 감안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일진 머티리얼즈가 여전히 이제 제1 지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뭐 지금 뭐 SKC도 들어왔죠. 고려아이언도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럼 뭐 그다음에 이제 뭐 LS 엠트론이라든지 이렇게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 경쟁자의 훨씬 월등한 우위에 있는 뭐 이쪽에 양극재 관련해서 네. 에코프로비엠이 저는 에코프로비엠으로. 지금은 대장이라고 보고요. 확실하게 주가 흐름도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뜨면 가장 먼저 떠요. 뜨고 좀 눌려줄 때 다른 종목이 좀 올라오고 그리고 또 한번 또 먼저 치고 가고 좀 쉬어줄 때 다른 애들이 따라가고 하니까 2차전지 대장주 쪽을 잡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저는 에코프로비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으로 체크해 주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관련 종목 진단하고 가겠습니다. 사직동 꿀주먹님의 종목 삼성 SDI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매수가는 36만 4,500원이고요. 비중 50% 가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떨까요? 예, 그냥 가지고 가셔야죠. 예, 뭐 실적 이제 하반기 되면 좋아지고 내년 되면 더 좋아지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하고 계약을 맺었다가 삼성 SDI 쪽에서 폭스바겐에 너무 싸게 계약 맺었다고 물량을 취소해버릴 정도로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더 갈 거고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일단 45만 원, 뭐 내년 되면 50만 원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갈 겁니다. 상당히 성장 섹터라는 것은 오버슈팅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예, 실적을 지금 실적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가져갈 만한 대장주잖아요, 또. 비중이 너무 많지는 않을까요? 50%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네.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만 원, 뭐 50만 원까지도 봐주셨는데 문서진 전문가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네, 뭐 저도 지금 SDI는 제가 보기엔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길게 보면 성장성을 본다면 딱 지금은 한 중간 위치라고 보고요. 더 네. 충분히 더 갈 자리는 있다. 물론 뭐 이게 뭐 올해 안에 50만 원 간다, 뭐 60만 원 간다 이거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중요한 건 내년까지 50%니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주력주로 삼아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 SDI 뭐 계속 이 신규 전문가님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거기서 지위를 가장 이제 높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전고체 관련 쪽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지금은 삼성 SDI가 먼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삼성 SDI는 지금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으로 지금은 2차 전지를 넘어갔거든요. 이거 파우치형이 아무래도 이제 모양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넘어갔는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각형입니다. 그 파우치형은 막 안 넘어가려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있어요. 그쪽은 결국에는 그 전에 전고체로 넘어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고체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만약에 이 3사 중에 가장 성장성을 본다면 저는 삼성 SDI가 훨씬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전고체 관련 기대감도 있고 삼성 SDI 나쁘지 네. 않습니다. 계속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좋다고 하네요. 자, 종목 한 가지 더 볼까요? 에너지 플러스님의 종목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이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첨보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매수가는 93,700원이고요. 비중 10%. 매도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어떨까요? 전보도 10만 원 이제 이번에 나왔던 그 10만 3천 원, 10만 5천 원 이런 데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추세를 만들 거기 때문에 목표가 잡기가 이제 힘들긴 하지만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걸 또 이제 내년도에 또 증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감안을 해본다면은 첨보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3만 원, 14만 원까지는 갈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정도 13만 원 정도까지는 팔지 말자. 그리고 10%시잖아요. 제 생각 내일쯤 해가지고 한 10% 더 사셔도 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늘려도 좋겠다라는 진단까지 해주셨네요. 자, 문선희 전문가님은 첨보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제가 이제 첨보를 상장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첨보가 아니라 만보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만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첨가물 관련 부분에서 독보적입니다. 뭐 국내가 아니라요. 글로벌적으로 가장 독보적인 회사고 그러니까 첨보에 첨가물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성능 자체도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좀 압도적인 첨가물 쪽이 압도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해질 쪽에서도 어쨌든 첨보 쪽에 뭐 그러니까 다양한 라인업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좋습니다. 다만 이제 첨보의 이제 가장 큰 소위 말하면 이제 리스크는 전고체 시장이 빨리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전고체는 아직 시장이 개화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되려면
뭐 그 양산으로 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네. 그 전에 충분히 첨보가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첨보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요. 뭐 지금 신규 손해분기 13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충분히 목표가 도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도 홀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첨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주시면서 오늘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테슬라의 폭풍 질주도 이어지고 있고 뭐 여전히 뭐 미래 산업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하반기를 끌어갈 주요 섹터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전망들 잘 체크해 보시고 또 탑픽 종목들도 한 번 더 눈여겨 보시길 바랄게요.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